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리운 변호사 박동일입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를 정말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형태가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즉 현금 수거책에 관련된 사례입니다. 사실 가해자를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경우도 많이 만나게 되고, 피해자분들이 딱한 사정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좀 의아하실 거예요. 제가 방금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왜 가해자라 부르기 애매할까 조금 궁금증을 가질 것 같은데, 오늘은 여러분들께 보이스피싱 범죄 중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현금 수거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사례를 여러분들께 조금 설명을 드려야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다뤘던 사건 중 하나인데요. 저희 의뢰인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이셨어요. 이 노인분이 이제 또 용돈도 좀 벌이할 겸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라는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을 하시게 됐는데, 어떤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출금 해소 업무를 하는데 조금 해보실 수 있냐? 노인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의뢰인께서는 그 말을 믿고 이제 노인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면서 서류도 전달도 하시고요. 그리고 대출금도 회수하시는 일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회수하신 돈을 ATM기를 통해서 고스란히 보내주시고, 거기에 따른 정당한 일당도 받으셨습니다. 자, 정말 평범하게 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자, 앞으로 제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시거나 일을 구하실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 의심된다 하시면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 가족분들께 물어보셔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일자리를 구할 때 좀 비정상적인 채용 과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면접이 없다거나, 여러분들이 그 회사를 방문한 적이 없다거나, 여러분들의 상사를 대면한 적이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업무 지시를 받을 때 여러분들이 상사가 텔레그램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해서만 업무 지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역시 의심해 보셔야 될 사항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매일 아침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이 입은 옷차림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인상착의에 대한 사진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사진을 보내시게 된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그만두십시오. 그것은 보이스피싱 범죄 형태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조 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차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 택시를 이용하세요, 혹은 렌트카를 이용하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그 비용도 지불한다고 선뜻 말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숨기기 위해서 보이스피싱 일당이 여러분들의 신분을 숨기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할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너무나 높은 수익을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서류를 전달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돈을 전달받는 일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받은 돈에서 1% 내지 2%, 즉 돈으로 환산하면 10만원, 3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정당한 수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범죄 수익을 배분하는 과정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그 누군가를 만났을 때 상사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거나, 여러분들이 채용되어 있는 회사 이름과 다른 회사 이름을 말하게 하거나, 혹은 허위 직책을 말하게 하는 경우 여러분들은 의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를 속이기 때문에 가명을 쓰는 거고 허위 직책을 쓰는 거겠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수고하신 돈을 100만 원씩 나눠서 송금하는 방법과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송금을 시키는 행위가 있다면 그 역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분할 송금하시게 되면 ATM기에서 무수하게 많은 안내 광고가 나옵니다. 보이스피싱 주의하라는 광고죠. 여러분들 그 행위 자체가 보이스피싱에 동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요구하게 된다면 즉시 그 행동을 멈추시고 가까운 경찰에다 신고하시거나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법률 전문가들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체크리스트만 주의하시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이 되는 불상사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한 80% 이상은 줄일 수 있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분들께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되셨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사기죄가 적용이 됩니다.
사기 방조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전달하신 금액에 따라서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의해서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들께서 통장 같은 거를 이제 제공을 하신 경우가 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주의할 거는 이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사기죄가 적용이 되면 그 형벌이 정말 무겁습니다. 우리 형법 제347조에는 사기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법정형은 따로 두더라도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형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들한테 입힌 피해 금액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처벌 수위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취득한 금액이 1억에서 5억 이하라고 한다면 대개는 실형 1년에서 1년 6월이 나오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나아가서 여러 가지 또 금액이 커지게 되면은 실형 4년까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취득하시는 어떤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을 넘어가게 된다면 그때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의해서 가중 처벌을 받게 되므로 그때는 더욱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 일당이 되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은 누군가한테 서면을 전달을 하고 돈을 받게 되는데 그 서면에 적혀있는 이름 자체가 대부분 금융감독원 또는 무슨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기관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은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가 되고 그 문서를 위조 행사한 행위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범죄가 여러 가지가 합쳐지면은 경합범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그러면 형법에서 정한 형보다 더 높은 기준의 형의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을 때는 내가 어떤 식으로 나를 변호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시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나는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를 수사기관이나 검사한테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런데 이 입증이라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죄의 사기죄가 무죄를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속였다라는 그런 기망의 고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을 하셔야 될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의 어떤 활동 모습을 본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자신들의 활동이 보이스피싱과는 전혀 관계없었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범죄는 좀 사회적으로 많이 지탄받는 범죄예요. 많이 계도도 됐고 특히나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도 항상 말씀을 하시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가 서민들에게 정말 뼈아픈 피해를 입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초범이라도 아무리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집행유예로 선처받기도 상당히 힘든 범죄입니다. 집행유예를 선처받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피해 회복은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범죄고요. 그리고 이 보이스피싱이 정말 무서운 게 여러분들이 단 일주일만 속더라도 여러분들이 수거하신 피해 금액은 아마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억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형태의 보이스피싱 일을 여러분들께서 혹여나 하셨다면 저는 필히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도움을 구해보시고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진하게 이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았다는 걸 알고서 보이스피싱 일당한테 좀 전화를 하셔서 따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스피싱 일당이 자기가 보이스피싱 일당이라고 자백하는 사람은 없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독하냐면 오히려 여러분들을 고소를 합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 보이스피싱 일당을 꼬리 자르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경찰에다 신고를 해버립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미처 해소하기도 전에 오히려 보이스피싱 일당이 여러분들을 고소해서 여러분들이 형사처벌을 받고 보이스피싱 일당은 꼬리를 자른 상태로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여러분들이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 어떤 수거책으로 조금 연루된 것 같다라고 하시면 경찰에 즉시 자수하시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반드시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말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전달책은 사실 경찰한테 잡히기 전까지는 그 스스로 정말 알아차리기 힘듭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여러분들께 조금 의심스러운 사항이나 좀 이상한 사항이 있다면 혹시 변호사 사무실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에 연루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